나인님 저희 이제 촬영 시작해야 돼요. 나인님. 나인님 저희 이제 촬영 시작하셔야 돼요. 아 진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네. 뭐 보세요? 쇼츠. 촬영. 빨리. 여러분 어제도 유튜브 쇼츠나 릴스 보셨어요? 그러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그게 문제는 되게 짧은 걸 보다 보면은 긴 문장이나 영상 같은 거는 아예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시간을 흘러버리게 되거든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잃어버렸던 시간과 집중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정보에 절여졌다.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켜듯 너무 많은 것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보를 더 많이 주입할수록 사람들이 개별 정보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애덤 게절리 교수는 우리의 뇌를 문지기가 지키고선 나이트클럽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문지기의 일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일관성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길 건너 싸우는 커플, 옆 사람 주머니에서 울리는 알람 등 쏟아지는 자극을 대부분 걸러내는 것이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지기의 존재는 중요하다. 이 일을 하는 뇌부위는 전두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지기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포위되었다. 뇌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미친 듯이 정보를 걸러내야만 한다. 현재 사람들은 시끄럽게 울려내는 여러 반응의 요소에 둘러싸여 산다. 문지기는 훨씬 고되게 일하며 지쳤고 전만큼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다. 우리의 뇌, 나이트클럽은 춤을 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난폭한 개자식들로 가득해졌다. 이 책은 23년 4월에 출간이 됐고요. 4월이면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10위권에 꾸준히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차분히 집중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달 20억 명이 이 쇼츠랑 릴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비슷한 플랫폼까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직장인들이 평균 집중하는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2617번 핸드폰을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하루에? 네, 하루에 2617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100명 중에 99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는데 만약 내가 정말 그 한 명이 되어가지고 집중력 있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책을 보고 나서는 그전에는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자주 보고 하는 게 그냥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크게 그 뭐 의식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진짜 되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심각하구나. 이 책을 제가 카페에서 읽고 있었는데 딱 문득 한번 이렇게 주변을 봤어요. 근데 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끼리 왔어. 아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이트한 이제 청춘 남녀가 오기도 했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거는 메뉴 선정만 좀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먹을래? 그리고 와서는 계속 서로 각자가 핸드폰을 보고 계속 있으면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상이 그냥 우리가 핸드폰에 그냥 너무 이 안으로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고 저희도 이제 가족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 가족여행을 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우리 가족끼리 좀 더 소통도 하고 이러려고 갔는데 그냥 앉으면 무조건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 이거 진짜 이거 좀 우리가 심각해요. 심각하구나.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아이가 저 주말 같은 때 보면 이제 깨우러 오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딱 아빠 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를 보면 아이를 이렇게 안아야 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안는 것 같으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위에 딱 제가 먼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진짜 이 책에. 그래서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맞아. 진짜. 근데 웃긴 건 그래도 손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이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했는데 우리가 그럴 정도로 그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습관적으로 뭐라고 했죠? 오염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카페에서 봤는데 느낀 게 뭐냐면 정상적 대화, 맥을 유지하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 책 읽으러 카페에 아침에 주로 가는데 있는데 옆에 이제 왔어요, 두 분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부부였어. 50대 선배님들이신 것 같아.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뭘 물어봤어.
물어봤어. 이제 물어봤어. 자, 그럼 봐봐. 물어보면은 내 얘기 듣고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서 답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내분이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보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라고 하는데 그 틈에 남편분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끊겨. 계속.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도 있더라고. 그 미국의 청소년들이 뭐 몇 초를 집중을 못하는 대화에. 대화에 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소통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누가 유튜브 쇼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은 그냥 한두 시간에 그냥 가고 그리고 이거를 또 웃긴 게 이거 그만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짧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더 볼까? 하다가 30분 순삭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 그 몇 개만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 왜냐면 이게 너무나 짧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봐야지라는 그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이게 그냥 내 손가락이 더 빨리 휙휙휙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짧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게 아니면 멈추질 않아. 맞아. 이게 근데 너무 그냥 흔한 이야기면은 그냥 계속 올리고 그러다가 이게 손이 멈추려면은 뭔가 자극적으로 팍 날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잠깐 또 좀 집중했다가 또 막 올리고 더 자극적인 거를 저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거 코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늦게 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걸 제가 더 느껴서 핸드폰을 이제는 그냥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서랍,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보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뭔가 SNS에 나한테 뭐가 이렇게 답변이 왔을 것 같고, 되게 급한 뭔가 알람이 왔을 것 같고, 카톡으로 뭔가 와서 내가 빨리 그거를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막 여기에 쏟으면서 책을 읽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가방 속으로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면은 집중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더라고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 근데 기존의 핸드폰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외부 자극에 노출되지 않았거든. 맞아. 옛날에 우리 그 피처폰 있잖아. 근데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라는 어떤 존재, 온라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끊임없이 자극을 보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자극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시간을 자꾸 뺏기면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 전환 비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전환 비용이 뭐 30분이야. 23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다가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푸시 알람이 뜨거나 뭐가 와. 그래서 아까 코크님처럼 뭐 코크님 인스타에 좋아요가 눌렀습니다. 누가 하면 그거 또 확인해줘야죠. 좋아요 눌렀네. 역시 내 사진 보면서 그걸 갔다가 돌아오는데 23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녁 때 나 이거 못했네.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속 나한테 압박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고, 그럼 도대체 핸드폰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핸드폰에서 우리한테 알람을 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대가 됐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난 충격적이었는데, 아마존은 우리가 잠을 적게 자야 돈을 더 많이 번다잖아. 처음에 난 잠 자는 건 무슨 상관이야?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시간 동안 쇼핑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주의력을 뺏어오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집중력을 계속 희생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혹은 해야 할 것들을 못 하게 되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 거죠. 근데 그나마 코크님은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했던 거잖아. 아니 그게 내가 피부로 느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뭐가 업무나 이런 게 계속 딜레이 되고 밀리잖아. 맞아, 밀리고 맞아. 밀리면서 오히려 극도의 마지막에는 제대로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을 딱 분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분리를 했죠. 내가 그걸 해봤거든. 근데 내가 분리를 딱 했다? 분리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금단 현상이 와.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이런 시도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이런 인식이 아예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서랍이나 어디다 넣어놨어. 코크님처럼. 근데 다시 어김없이 다시 빼서 그걸 보게 돼. 왜? 이걸 넣고 나서 금단이 오는 거야. 그걸 붕 뜨는 거야. 붕. 맞지. 그걸 넣고
대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니까. 다른 걸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책 읽으면서 아, 내가 왜 디지털 디톡스에 실패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라는 거에 이미 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돼 있고 얘는 거의 내 한 몸이 돼버렸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스마트폰은 6번째 감각 같은 거라고.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오감이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오늘부터 핸드폰 늦게까지 안 볼 거야. 저기다 갖다 놓을 거야. 근데 저기다 갖다 놓고 한 10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 막 뭐 온 거 같고 괜히. 그리고 가서 이렇게 괜히 확인해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해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게 필요해. 그런데 맨날 실패해. 이유는 이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 거야. 전 그 내용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진정한 디지털 디톡스, 핸드폰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의 집중력을 지키고 싶다면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를 넘어서서 핸드폰을 내려놨을 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분이 제시한 게 몰입이에요. 몰입.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핸드폰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 맞아. 근데 몰입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굉장한 이렇게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몰입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저도 애 키우다 보면은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야! 막 그러면 막 방에서 아무 말이 없어. 아니야 처음부터 야 그러나? 그러진 누구야 않죠.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공이 느껴서 내공이요. 지금 복식호흡으로 해가지고 약간. 나미야 밥 먹어. 나미야! 근데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 열고 있으면 뭐 레고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막 장난감에서 막 혼자 막 그 혼자만의 맞아, 세상에 맞아, 빠져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그냥 되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맞아. 몰입이 그게 그렇죠. 몰입이래. 그냥 몰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몰입을 평상시에서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게 이런 독서나 이런 걸 하면은 뭔가 이렇게 빨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 두세 문장만 봐도. 그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씩 몰입을 좀 경험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그거네. 안 좋은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교체하는 게 핵심이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내가 빠져가지고 도파민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 안 좋은 시간을 주고 있어. 근데 인생을 잘 산다는 거는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일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 사람이 잘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이 이 안 좋은 시간, 도파민 중독 상태를 벗어나서 뭔가에 몰입하는 건데 그 몰입의 대상이 좋은 거면 되겠네. 근데 몰입의 대상 좋은 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책 읽기죠. 책 읽기. 근데 누군가는 저희 집에 계시는 분도 책을 읽으면 더 졸리대? 몰입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몰입이 쉽게 되지만 아예 평소에 책을 안 읽은 분들 같은 경우는 책으로 손이 가는 것 자체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 이거 해결책 아는데. 뭐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독서 습관 들이려고 했던 거. 아주 얇고 쉬운 책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이것도 약간 뇌과학적 측면이 있는 건데 뇌가 성취감이나 뿌듯함을 느끼는 보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핸드폰을 못 놓냐면 보상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 다음에 뭐가 있을지가 궁금한 상태야. 근데 요 손짓 한번 탁 이거 한 번으로 그 다음에 있는 거가 확인이 되잖아. 근데 아까 코크님 얘기한 것 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넘겨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거 만나거든. 그럼 그때 여기서 도파민이 터져. 빵! 그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스키너라는 사람이 했던 거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쥐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넣고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있어. 빨간 버튼 누르면 전기 충격 팍. 파란 버튼 누르면 맛있는 먹이를 줘. 그럼 처음에는 얘가 이쪽 이렇게 눌러봐 뭐 아무거나 막 누르다가 전기 몇 번 맞고 맛있는 거 몇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 얘만 미친 듯이 누르거든. 쥐들도. 그게 학습이 되는 거야. 인간이 학습된 거야 지금 핸드폰에. 여기서 보상을 얻으니까 여기에 학습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원리를 나를 유용하게 하는 데다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책 읽기인데 처음부터 막 한국 전쟁사 막 이런 거. 내가 전쟁사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난 지금도 안 읽겠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한국전쟁사 일본인이 쓴 한국전쟁사가 오. 나온 거야. 근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페이지가 두께가 이만해요. 진짜 제 얼굴 두께만 해. 그런 거를 처음부터 자 독서는 좋은 거야. 한번 해봐. 이것도 못 읽으면 넌 바보야. 이러면서 누가 그걸 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냐고. 그치. 그런 거 말고 글씨가 일단 큼직큼직하고요. 그림도 좀 있고 응? 그런 책 중에 한 100에서 200페이지 사이 정도 되는 책들이 있어요. 에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단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빨리 보상을 느껴야 돼요. 어떤 보상을 느끼냐? 마지막 장을 덮는 보상. 그 성취감의 보상. 그거를 한두 번,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나 책 읽는데 소질 있는 것 같은데? 취미가 뭐냐고 나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요즘 읽은 책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조금씩 난도가 높은 책에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조금 난이도가 높고 글씨 크기가 작은 깨알 같은 책을 한 권을 다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글씨 큰 책들은 완전 껌이야. 맞아요. 너무 쉬워. 막 거기 막 빨려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중독된 이거를 그대로 독서에다 적용을 해보시고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몰입하는 느낌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언제 몰입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서 독서 초보자가 카페에 가서 책을 본다?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되게 심플한 거야.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초콜릿과 사탕과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서 참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 거기서 닭가슴살 먹겠다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야, 그게. 왜냐면 이미 우리는 주의력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누가 들어와. 맞아요. 저쪽에서 뭐 잘생긴 현빈 같은 남자가 들어와. 그러면 책 읽다가 벌써 갔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작고 얇고 부담되지 않는 책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다 잠들고 난 이후에 읽는다던가 그렇게 조금 짬을 내서 집에서 책을 읽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독서에 이제 독서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건 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 지금은 전 카페에서 책을 읽지만 처음에는 카페에서 책이 안 읽어져서 독서실 끊었어요. 저는. 네. 그 중학생들 퇴근하고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옆에 중학생들이 내가 들어가면 막 깜짝 놀래. 선생님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런 비주얼이긴 하죠. 옆에 애들이 막 가면은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책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책 읽고. 근데 그렇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얇은 책을 다 읽고 났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하나의 환경이 세팅이 되는 환경 거죠. 세팅이 되는 거니까. 돈 버는 독서 모임이라고 저희도 독서 모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이 혼자서 책을 보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처음부터 뭐 시끄러운 카페 같은 데 가갖고 책 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막 어려운 책 해가지고 안 보고 얇고 좋은 책을 집이나 이런 조용한 데서 집중해서 딱 읽고 끝내는 이 보상의 경험을 꼭 하셔야 독서가 습관이 되는데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나하고 이제 같이 읽는 거지. 나하고 너 이거 언제까지 책 읽을 거야? 그러면 자 이때까지 책 읽을 거야. 그럼 너 이때까지 책 안 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이때까지 책 안 읽으면은 내가 너한테 뭐 밥 살게. 이런 식의 걸 묶어 놓으면 그게 또 독서 습관들인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할 시간이 별로 없어. 맞아.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눌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그 저랑 독서 모임에서 만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네, 이 글이 또 베스트글로 선정이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진짜란 말이야. 전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갈수록 모두가 핸드폰에 거의 진짜 완전 거의 빠져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빠져 있는 순간에 누군가는 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쌓이고 장난 아닌 거지. 그럼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그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쌓이면은 정말 다른 기회를 서로가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들은 다 놀고 있어. 근데 나 혼자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험 당연히 내가 더 잘 볼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그거랑 비슷한 이런 것 같아. 거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같이 걸어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려면 내가 뛰어야 돼. 근데 지금 어떠냐면 다 같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뒤로 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걷기만 해도 되는 거야. 다 뒤로 가고 있으니까. 맞아. 예. 그것만으로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실. 옛날에 우리 봐봐. 옛날에 우리 출근할 때 2000년대에 나 입사해서 출근할 때 사람들 다 신문 봤어. 맞아요. 그렇죠, 꽂고 그렇죠. 갔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요즘엔 다 뭐 하냐면 네이버 쇼핑에서 저 원피스 보고 있어. 원피스 아니면 저쪽에서 남자분들 이제 이거 엄지손가락이 계속 움직여. 게임하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책을 본다? 그럼 나는 그냥 달리는 거지. 다 뒤로 밀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나와요. 이 몰입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목표랑 의미랑 능력, 여기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이거 딱 말한 네. 거잖아. 진짜 딱. 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아까 그랬었잖아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바꿔야지 내가 휴대폰을 안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을 놓고 몰입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내가 할 만한 것이어야만 해. 그게 어떤 의미냐? 내 능력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얇은 책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거가 의미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라는 거는 뭐 대단한 큰 의미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회사에서 이런 거 해봤거든요. 회사에서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이 일을 해내면 내가 뭐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승진할 수 있는 이런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맡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몰입력이라는 게 막 대단하게 무슨 뭐 내가 뭐 걸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도 몰입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 몰입을 경험하고 나면은 아까 너나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몰입력도 점점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 조금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몰입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활에서 한번 이거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뇌, 나이트클럽은 춤을 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난폭한 개자식들로 가득해졌다. 이거 단어 원래 맞는 거죠? 책에 나오잖아요. 나 이거 난폭한 개자식들이 저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대요. 진짜네, 개자식이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지금 육성으로 나왔어. 개자식이래. 너무 진짜 찐빵. 야, 이거 쿠키로 나가거나 해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